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 자, 하천, 그 다음에 산맥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보시면 그 주요 하천들이 쭉 나와 있지. 그죠? 자, 그리고 옆 페이지를 한번 봐봐. 옆 페이지. 옆 페이지를 보면 하천 표시도 있는데 산맥 표시가 있어. 이거 보여요?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프린트 상으로는 3페이지가 될 거야. 3페이지. 3페이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3페이지에서 일단 한반도의 가장 큰 산맥, 그리고 기본 지명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천을 제가 얹을게요. 그죠? 근데 하천은 2페이지, 왼쪽 2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돼. 되죠? 자, 그럼 시작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백두대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백두대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그죠? 이게 한반도의 등뼈가 되는 백두대간이에요. 그죠? 이거 이제 가장 기본 라인이지.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실제로 우리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요 라인. 요걸 뭐라 그래? 소백산맥.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태백산맥보다 소백산맥이 더 중요해. 왜냐하면 북에서 남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문화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상도권과 전라도권을 완전히 잘라버린 게 소백산맥이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지형장이었어, 소백산맥이. 되죠? 그러니까 태백산맥은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또 하나를 더 그리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북한에 있는 건데 얘는 낭림산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낭림산맥, 이렇게 함경산맥. 보통 그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그래서 뭐 이름 꼭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함경산맥이니까 눈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도 다른 건 몰라도 함경도 평안도 정도는 알잖아. 그럼 뭐 어디가 함경도고 어디가 평안도겠어? 당연히 동쪽이 함경도겠지? 그러니까 함경산맥이 있겠지. 근데 아니야. 사실 함경도는 여기에 있어. 여기 평안도야. 그러겠어요? 말이 돼요? 그렇죠? 무슨 또라이야? 자, 그래서 자, 여기가 함경산맥. 되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가 함경도가 돼. 그럼 이쪽 동네는 뭐가 되는 거야? 이쪽 동네는 평안도가 되는 거야. 평안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으로는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산맥, 요게 이제 이름이 뭐냐면, 자, 얘가 낭림산맥이에요. 낭림산맥. 됐죠? 근데, 저 낭림산맥이라는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됐죠? 근데 한국사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제 지금 얘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저 지역을 구별할 때, 바로 낭림산맥이 지역의 구분의 기준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함경산맥의 북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 백두산이거든요. 됐죠? 그리고 이 백두산 요 밑에가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개마고원이야. 됐죠? 그래서 백두산 개마고원,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두만강, 자, 이쪽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관북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요 동네는 낭림산맥의 서쪽이지. 그치? 그래서 이 동네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동네는 관서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런데 저 관서라는 동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특히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철저하게 반양의 동네로 완전히 찍혔던 동네야. 철저하게 차별받았던 동네. 그래서 1811년에 이 지역에서 차별받던 사람들이 집단적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야? 바로 순조 때 홍경래 난이지. 그죠? 나중에 뒤에 자, 조선왕조 홍경래 난 가서도 이런 얘기들은 또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데, 근데 여기 같은 지명 제가 써볼게요. 자, 이 동네를 관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통 뭐라 그러냐면 그냥 서북이라고 불러요. 서북.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하냐면 서토라고도 해요. 서토. 됐죠?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올 거야. 관서인, 서북인, 서토인 전부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쪽이 황해도도 서쪽이잖아. 그 다음에 전라도도 서쪽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지역을 서토라고 하지 않아. 이해됐죠? 자, 이 동네를 부르는 말이고. 자, 그리고 이 동네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구역상으로는 평안도가 돼요. 평안도.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자, 요 단어가 같이 사용돼. 관서인, 서북인, 서토인, 그리고 평안도인. 됐죠?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지역의 경계가 뭐다?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관북, 관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지명할 때 이런 것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경선의 바로 위쪽을 뭐라 그래? 간도. 그 다음에 먼 위에를 뭐라 그래? 만주. 그 다음에 옆으로 빠져서 바다와 접하면 뭐라 그래? 연해주. 우리가 이런 얘기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가면 많이 하잖아요. 근현대사 파트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 백두산의 서쪽. 그래서 이쪽 동네를 뭐라 그래? 서간도. 그 다음에 이쪽 동네는 뭐라 그래요? 백두산의 북쪽이다 그래서 북간도.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런 것처럼 북간도, 서간도처럼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관북, 관서.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게 태백산맥이잖아. 우리나라의 등뼈. 그죠? 그래서 태백산맥이 이 동네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원래는 태백산맥은 아니고요. 여기가 정확한 표현은 원래는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됐죠? 그래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관령의 동쪽이다.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령동이라고 불러요. 됐죠? 말 그대로 대관령의 동쪽이야. 그러면 이쪽 동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서울이 뭐 한 요 근처 되네. 그죠? 그래서 서울을 포함해서 이쪽 동네, 그러니까 한강이 흐르는 한강에서 우리의 서울 쪽. 자, 이쪽은 뭐라 그러냐? 대관령의 서쪽이다. 그래서 여기가 령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음 법칙이 있잖아. 그래서 맨 앞에 그러니까 리을과 니은이 오기를 꺼리는 현상 아시죠? 그럼 이제 리을과 니은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탈락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두음 법칙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발음을 영서라고 발음하지. 그 다음에 대관령의 남쪽, 오늘날의 경상도 일대죠. 경상도 일대. 그래서 이 동네는 뭐라 그러냐면 대관령의 남쪽이다. 그래서 영남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주요한 산맥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명. 되죠? 네, 그래서 자, 기본 지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 산맥과 관련된.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최소한 한국사에서는 나머지 산맥들은 시험에 관련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등뼈가 되는 태백, 맨 위에 함경, 그리고 낭림도 실제로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 지역의 구분이니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소백산맥이 제일 중요하지. 그죠? 그 소백산맥이 가장 확실한 지형 장애가 되잖아. 그러니까 되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부터는 하천으로 가볼게요. 하천. 자, 하천으로 가는데, 하천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하천은 지금 이 프린트 위에다가 그대로 또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표시하기가 복잡하시면, 그 좌측을 보시면 프린트 2페이지 있지. 2페이지에 하천을 표시해 놨어.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돼. 되죠? 네, 그럼 가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것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합니다. 자, 내려오면서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여기 얘기했던 백두산. 그죠? 그래서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크게 두 개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체크할 하천 두 개만 먼저 해볼게요. 자, 하나는,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서 동해바다로 나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근데 얘가 엄청 길어. 이거 엄청 길지? 엄청 길지? 한반도에 있는 단일하천 중에는 얘가 제일 깁니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 백두산에서 두 개가 양쪽으로 갈라져. 자, 그러면 질문. 누가 압록강이고 누가 두만강이야? 여러분 그건 아시죠? 두만강이고 압록강이고 두만강이잖아. 누가 압록강이고 누가 두만강이야? 한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또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딱 정리하고 가시죠. 자, 요렇게 흐르는 얘 있지?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두만이에요. 두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반도라고 생각하면 요게 가장 위에 가장
머리잖아, 머리. 되죠? 그래서 그래서 두만이야. 되죠? 네, 재미없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됐죠? 그러니까 봐봐. 야, 이거 진짜 엄청 백두산에서부터 엄청 멀리서 왔네. 엄청 멀리서. 이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엄청 멀지? 백두산에서부터 밀려 내려왔는데 압력이 대단하겠지? 그래서 압록강이야. 자, 재미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뭐라고요? 압록강? 두만강. 그래서 저 압록강 얘기는 우리가 뭐 할 때 하냐면 선사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유적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 고조선, 그리고 바로 뭐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하잖아. 그 고구려가 있었던 동네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래? 압록강, 졸본, 산악지방의 고구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동네에서 고구려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맨 위에 있는 두 개 강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자, 그러니까 여기 산맥과 산맥 사이에,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잖아. 움푹 들어간 대로 이렇게 나가는 요 하천이 하나 있어. 이거 한국사에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천 체크해야 돼. 압록강에 있는 얘는 상관없고 얘만 체크하면 돼. 그죠? 자, 얘가 이름이 뭐냐면 청천강이에요. 됐죠? 청천강. 그죠? 근데 청천강은 여러분 옛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 옛 이름. 그래서 청천강의 옛 이름이 뭐냐? 옛 이름이 살수예요. 살수.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어디서 한 거겠어?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어디서 하는 거야? 당연히 청천강, 살수에서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강. 자, 이 강 또 되게 중요한데. 자, 위에 여러 강이 모여서 하나의 지류가 돼서,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서해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하천이 있어요. 됐죠? 근데 얘가 실제로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강이야, 얘가.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나갈 때, 요 옆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거 뒤에 가서 할 건데, 요 옆에 제가 동그라미를 대충 하나 동그랗게 돌리면 저 동네가 평양이야, 평양.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은 굉장히 유사구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게 한 강이 있다면 평양에는 바로 이 강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평양 옆을 관통하는 이 강은 뭐야? 대동강입니다. 됐죠?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대동강이야, 대동강. 됐어요? 자, 여러분, 대동강도 옛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동강의 옛 이름은 뭐냐면 얘는 이름이 폐수예요. 폐수. 근데 혹은 그냥 폐강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 어쨌건 폐수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대동강. 살수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청천강. 여기까지 됐죠? 네, 이렇게 돼요.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강 대동강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에 한반도로 와서 이제 서울 근처로 와볼게요. 서울 근처로. 자, 이쪽에 서울 근처로 좀 와보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만나서 서울을 관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게 한강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한강 근처에 보면 위에 하천이 두 개가 더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대동강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어. 쭉 내려와야 돼. 그럼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강 얘 보여? 얘 보여? 자, 얘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근데 얘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남한에 없습니다. 이건 북한에 있는 강이야. 얘 이름이 뭐냐면 얘가 예성강이에요. 예성강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우리 뭐 할 때 하더라? 중세 경제 파트에서 하잖아. 고려 경제. 고려 경제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예성강 어귀에 병난도. 기억나? 그래서 그 하천 끝에 보면 이렇게 섬이 하나 떠 있다. 섬 떠 있어. 얘가 뭐냐면 얘가 예성강 어귀에 그러니까 고려시대 가장 중요한 국제무역항.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왔던 바로 저기가 병난도입니다. 병난도. 되죠? 자, 그래서 예성강은 사실은 뭐 병난도 때문에 그냥 한번 눈도장 찍을 만해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뭐 가장 중요한 하천이죠. 그래서 하나는 북쪽 춘천 쪽에서 발원해서 사실은 이렇게 양수리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서울 쪽을 관통해서 이렇게 나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충청도, 그러니까 충주 쪽에서 발원이 돼요. 그래서 충주에서 발원이 돼서 이렇게 두 하천이 만나는 데가 이게 양수리야. 되죠? 그래서 요 하천이 뭐예요? 당연히 한강이지. 무슨 한강이 설명이 필요해? 그쵸? 얘가 한강이잖아. 근데 한강의 옛 이름은 뭐야? 한강도 써드릴게요. 자, 한강의 옛 이름은 아리수예요. 아리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임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임시장이 그 서울시 수돗물 사업할 때 서울시 뭐 수도관 갈았고 뭐 깨끗하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파는 그런 물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TV에 막 광고도 나왔어. 그래서 뭐 아리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광고. 근데 서울 시민 반응들은 되게 냉담했었어요. 그래서 뭐 너나 먹어 뭐 그런 반응이었는데 어쨌건 한강의 옛 이름 아리수. 그래서 고지명은 하천은 이렇게 세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수, 배수, 아리수.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위에서 내려오는 얘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강의 북한지류, 아니 북쪽 지류다. 그래서 북한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남쪽 지류다. 그래서 남한강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북한강, 남한강 이런 얘기는 언제 하냐면 고구려 할 때 하는데,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강의 이북, 북한강 쪽까지는 내려옵니다. 되죠? 자, 그러나 남한강, 한강 이남, 충청도까지 내려오는 건 언제야? 바로 장수왕 때야. 되죠? 네,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하죠. 그래서 여기 그 두 한강이 만나는 데가 여기가 양수리예요. 여러분 팔당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다 이제 팔당댐 만들어놨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 쪽을 이렇게 관통해서 그러니까 김포, 그 다음에 강화 그쪽 방향으로 한강이 나가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한강이랑 예성강 사이에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만 하나 있잖아. 강이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지. 얘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임진강이에요. 임진강.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고 끝.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강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자, 충청도 쪽에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 하나 있어. 자, 걔가 뭐냐면, 자,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아까 내가 소백산맥 자락이라 그랬잖아. 소백산맥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와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호수. 됐죠? 여기서부터 하천이 이렇게 발원해서 이렇게 서해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하천이 있어요. 되죠? 근데 이 하천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금강이에요. 금강. 됐죠? 금강.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금강은 왜 중요하냐면 이 금강이 이 동네 지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호강이라고도 불러요. 됐죠? 이거 쓰지 말자. 그냥 옛 말로 호강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동네 지명의 얘가 기준이 돼요. 자,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호강의 서쪽이다. 그래서 이쪽 동네를 뭐라고 하냐면 호서라고 합니다. 호서. 됐죠? 자, 그리고 금강 이남, 금강의 남쪽. 그래서 이쪽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이쪽 동네를 호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은 호서와 호남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되게 중요한 강이야. 됐죠? 그래서 금강, 서쪽은 호서. 됐죠? 자, 그 다음에 남쪽은 호남. 그런데 나중에 특히 호서 지역은 서울이랑 접근성이 좋아요. 서울 경기 쪽이랑. 그래서 요 경기도 일대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편하게. 그래서 요 경기도 일대를 요 호서 바로 위에가 지금 한강 쪽 아니야. 한강 쪽. 됐죠? 그래서 요 동네를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기. 그지?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는 요 동네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통 또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기호지방이라고도 불러요. 기호. 그러면 기호지방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와 충청 일대를 지칭하는 말이야. 되죠? 네, 그래서 서쪽에 그러니까 충청과 경기 일대를 그냥
기호라고 한꺼번에 뭉뚱그려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동네 지명과 관련된 얘기들이라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금강 바로 밑에 보면 또 강이 있죠. 얘는 이제 한국사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가볍게.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하나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게 하천이 사실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만경강과 동진강이에요. 몰라도 돼. 내가 쓰면 따라 쓸 거지? 그래서 내가 안 쓰고 있어. 그래서 만경강, 동진강인데 그때는 또 그걸 또 들어갖고 막 잽싸게 또 쓰지 말고. 됐죠? 근데 요 끝에 자, 요 동네가 요 만경강과 동진강이 끝나는 요 동네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예요.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 여기가 호남평야예요.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동네를 만경강, 동진강 요 동네가 근데 이 평야 이름까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야. 요 동네가 김제예요. 김제. 그러니까 호남평야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김제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대관령 얘기했잖아. 대관령을 지명으로 얘기하면 그 동네가 평창이야. 평창. 그죠? 그러니까 평창이 곧 대관령이야. 그런 것처럼 호남평야는 곧 김제예요. 김제. 그죠? 그래서 김제는 나중에 김제와 관련된 얘기 뒤에 가면 뭐 수업하다 아니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김제 금산사 이런 거 뒤에 가면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신라 법상종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화되지. 이 금산사부터. 그죠? 네. 그래서 진표라는 스님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견훤 아들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견훤을 유폐시켰던데도 금산사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얘기할 거야. 그리고 저 금산사에 17세기에 아주 대표적인 건축물이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최근에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 이름이 뭐냐면 금산사 미륵전이에요.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은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화엄사 각항전과 함께 17세기 대표하는 건축물이야. 그래서 규모가 큰 다층의 사원 건축 할 때 우리가 뒤에 가서 또 할 거야. 됐죠? 이거 이제 김제입니다. 호남평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흐르는 강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뭐 전라남도에서는 되게 중요한 강인데 자, 얘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름만 가볍게 보시죠.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영산강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한국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되죠? 가볍게. 근데 영산강 요 하구에 큰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평야가 있어요. 아까 위에 호남평야가 있다 그랬잖아. 그 만경강, 동진강 나가는데 여기 영산강 나가는데도 큰 평야가 있는데 원래 이 동네 이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할 때 듣냐면 원래 저 동네 옛 이름은 금성이에요. 근데 후삼국이 난립한 이래로 궁예의 후고구려. 됐죠? 자, 그리고 견훤의 후백제. 그리고 신라.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궁의 밑에 있던 왕건이 견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요. 그래서 저 전라도의 호족들을 회유해서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상륙작전을 해. 그래서 견훤으로부터 이 뒷동네를 뺏어요. 그러니까 견훤이 진짜 자다가도 팔딱 뛰었겠지. 그쵸? 그래서 요 뒤에 동네를 뺏어. 그래서 이 뒤에 동네만 궁예의 땅이 되는 거야. 이 금성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나면 궁예가 기뻐하면서 이 동네 지명을 새로운 지명을 자기가 지어요. 됐죠? 그래서 이 동네 지명을 하나 내려주는데 그 지명이 바로 궁예가 지었던 이름이 나주예요. 나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동네를 나주라고 합니다. 나주평야. 됐죠? 그래서 전라남도 나주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영산강 얘기 나왔으니까 영산강 나가는데 좀 잠깐 얘기했어요. 그냥 가볍게. 됐죠? 보고 끝.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얘기할 건데, 봐요. 이 영산강 끝자락을 잡잖아? 영산강. 그럼 요 끝에 요 동네 있죠? 요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땅이. 지도 잘 보면. 요렇게 튀어나와 있지? 요 동네가 뭐냐면, 모르셔도 돼요. 뒤에 가면 근데 있어. 어차피 뒤에 가면 또 할 거야. 그냥 편하게 봐요. 어차피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요 동네가 해남이야, 해남. 됐죠? 우리가 보통 땅끝마을 말하는 해남이야. 되죠? 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해남에서 제가 말 나온 김에 해남 나온 김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 이쪽 해남에서 옆으로 조금 빠지잖아? 그럼 이게 요즘에 시험에 엄청 나오는 요즘에 지역사에서 자꾸 나오는 요게 강진이야.
그래서 강진 그러면 나중에 뒤에 할 건데 강진 만덕사. 됐죠?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요새. 그죠? 네, 그래서 요새 신한결사. 우리가 그래서 백년결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진울의 수순사 결사와 함께 쌍벽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보다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정약용이 18년 6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18년 6개월 이상을 유배 생활했던 데가 바로 저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유당 전서회 500권이라는 엄청난 사실은 저술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라남도 강진이에요. 되죠? 강진이 바로 해남 바로 옆 동네야. 되죠? 자, 그리고 해남에서 지도를 조금만 더 보시면, 자, 해남 밑에 보세요. 해남의 동남쪽으로 보시면 섬이 큰 애가 하나 있어. 큰 애. 섬이 큰 게 하나 있지. 그치?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진도야. 되죠? 그 다음에 땅끝마을 해남에서 봐요. 땅끝마을 해남에서 이번에는 서쪽으로 얘보다는 작은데 여기에 있는 그 고만고만한 애들보다는 약간 큰 애가 하나 있어. 약간 얘보다는 약간 큰데. 됐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체크를 하면 얘가 뭐냐면 완도야. 됐죠? 그럼 뭐 완도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청해진을 설치했던 장보고. 됐죠? 그 다음에 진도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삼별초. 마지막까지 자 몽고와 항전했던 삼별초의 항전. 그래서 삼별초 항전할 때 삼별초 항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용장성 쌓아서 막 버티는 거잖아. 그 용장성이라는 게 어디 있었냐면 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용장성이 함락되면서 배종손이 죽어. 여기 이제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승하온,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가 왕으로 뽑았던 그 왕온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죽어. 그런데 자녀 세력들이 항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김통정의 지휘 아래 이번에는 제주도까지 이동해서 끝까지 저항하죠. 이거 우리가 삼별초 항쟁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완도는 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던데 이 청해진이 바로 완도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땅끝마을 해남에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보시는 김에 그냥 같이 보세요. 제가 지금 하천 이게 하다가 지금 몇 개 지명은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사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외우기 좋아. 봐봐. 여러분 삼별초가 뭐라고요? 삼별초가 진도야. 그래서 진도는 뭐가 유명해? 네, 개가 유명하죠. 그렇지? 그래서 진돗개는 주인을 안 바꿔. 그래서 삼별초는 자신들의 대빵이었던 무신 정권과 최후를 함께하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완도. 완도는 뭘로 유명해? 이건 안 써도 되겠죠? 여기다 김이라고 쓰면 좀 이상하잖아. 예? 완도는 김이 유명하지? 그래서 김은 언제 사는 거야? 장 볼 때 사는 거야. 장 볼 때. 되죠? 네, 그래서 장 볼 때 김 사는 거고. 그래서 장보고가 뭐라고요? 완도. 되죠? 요거 잠깐 네, 말 넘김에 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울게요. 자, 그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오시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천이 있냐면, 그 영산관갑 조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또 흘러 내려오는 강이 하나 있어요. 됐죠? 예.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는 이름이 섬진강이에요. 근데 섬진강이 최근에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 섬진강은 가야 때문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섬진강 얘기를 우리가 고대정치에서 하는데 뭐 하면서 하냐면 그러니까 5세기 말 형성됐던 후기 가야 연맹이 6세기 초가 되면 안정이 돼요. 그죠? 5세기 말에서 6세기. 그러면서 자 특히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가야가 어디까지 세력을 확장하냐면 섬진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해. 됐죠? 그래서 요 동네 섬진강 여기까지 가야가 세력이 확대되는 거야. 그러면서 대표로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남원과 임실이야. 그죠? 그래서 남원과 임실, 그러니까 섬진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대가야가. 근데 대가야가 6세기 초에 이렇게 다시 안정기가 되고 강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진출했다고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섬진강으로 진출했다. 섬진강 유역. 그렇죠? 그래서 임실과 남원 지역까지 진출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게 6세기 초인데 이게 6세기 초인데요. 자, 그 다음에 대가야가 섬진강을 바로 뺏겨. 이거 누가 쳐들어오는 거야? 백제한테 뺏기는 거지. 되죠? 그래서 이때 백제왕이 누구냐면
무령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령왕 편에서도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 그래서 무령왕 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섬진강유역을 백제가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네. 회복이 잘못됐네. 이건 없어야지. 자,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거야. 여기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대가야의 인해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가야의 왕이죠. 대가야. 그래서 대가야 인해왕이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래서 AD 522년에 자, 신라 법흥왕과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 백제를 견제하고자 했던 거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스토리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섬진강 얘기하잖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섬진강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마지막 하천이에요. 마지막. 자, 마지막에 섬진강에서 이번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안으로 들어와 봐. 그럼 여기도 이제 하천이 좀 제법 깁니다. 자, 얘가 뭐냐면 이렇게 흘러서 지금 남해 바다로 나가는 애 있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 있지? 얘도 엄청 길어. 되죠? 이렇게 흘러나가는 애. 자, 얘가 누구냐면 얘가 바로 낙동강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낙동강까지. 근데 낙동강은 또 뭐로 되게 유명하냐면 낙동강은 우리가 처음에 고대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하게 될 건데 이 낙동강에 그러니까 동쪽이 뭐가 되냐면 낙동강의 동쪽이 신라가 되는 거야. 사로국. 되죠? 자, 그 다음에 낙동강의 서쪽이 뭐가 돼? 바로 가야 문화권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과 김해 그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부산이 좀 팽창이 돼서 거의 뭐 요 끝자락은 그냥 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 됐죠? 여기 그냥 싹 다 부산이야. 되죠? 오케이. 자, 행정구역상은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야 신라에 자, 낙동강이 경계가 된다. 자, 이런 말씀까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됐어요?